일요일 김은재 뉴스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주진우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해요. 네. 아니 워낙 케미가 건강하십니까? 좋으셔가지고 방송 시작 전부터 사담을 하셔서 제가 살짝 웃으면서 시작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주진우는 좋은 주진우예요. 나쁜 주진우도 있나요? 그 말은 못해요. 네. 저는 좋은 주제입니다. 네, 좋은 주진우. 저는 아니, 또 두 분의 인연이 워낙 오래되셔가지고 네. 네, 사실 케미라고 할 것도 없죠. 네. 사실 좀 따지려고 했어요. 뭘 따지시려고요? 예산 따지려고 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특활비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어머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셨을 이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야당 됐다고 해서 특활비 딱 깎았더라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자 대표님. 주진우 돌아왔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박지원이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정치인, 정부 여당 인사들보다도 특활비를 제가 제일 많이 쓴 사람. 그거 맞죠? 오. 돌아가신 분 통틀어도 제일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거기는 그 몇십 년 한 JP가 있어요. 아, JP. 네. JP는 접어두고 그렇겠다. 접어두고. 예. 그래서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썼는데 네.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보좌관을 수십 년 해도 의원 좋은 걸 모르고 예. 의원이 몇 선 해도 원내대표 좋은 걸 모른다. 그렇게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나아가서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간 관봉 이런 걸 제가 다 썼어요. 그리고 국정원장 때도 썼지만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야당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이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가 사용된다. 아, 비공개 회의할 때라도 설명하시나요? 하죠. 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증명하냐 하면은 정청래 현 법사위원장이 예. 정보위 간사. 야당 간사였어요. 야당 간사가 정보 국정원 예결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어떤 국정원의 예산은 거의 다 특수활동비예요. 예, 밝힐 그렇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 정권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니 야당이 와가지고 설명 안 합니까? 안 해줘요. 어떻게 썼다고 자, 얘기 안 보세요. 합니까? 국정원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 반경관을 파견해서 정보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합니다. 네. 검찰 법무부 없어요.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특경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져와라.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납득이 되면은 다 살리겠다.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아. 수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언을 해도 안 가져오니까 삭감을 한 거죠. 그럼 필요 이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부나 여당에서 어찌어찌 설명하고 어떻게 내놔라 이 예산 협조 구하는 거 안 합니까? 아니 하는데 내역을 내고 있지 않다. 이 권력기관인 이러한 것에서는 안 하더라 이거죠. 감사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사찰 정부예요.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네. 검찰에서 기소해버려요. 국사찰. 국사찰. 국민의힘 감사원 그리고 검찰 합쳐서 그렇죠. 국사찰이다. 이런 짓을 하는데 방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와, 의원님? 아니요. 제가 쭉 해왔어요. 항상 잘 잠깐 만드셔요. 생각하시네. 아니 제가 쭉 해봤어요. 예.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공무원, 예. 공공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압 수사를 하고 공갈을 치니까 제 서해 사건으로 제가 지금 재판 받잖아요. 네. 거기도 다 그냥 공무원들이 하도 시달리니까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고 법정에 나와서 다 뒤집어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문재인 정부의 동해 사건 동해서해 나아가서는 통계 조작, 사드. 예, 사드 다 이러한 하고 있죠. 예. 문제를 또 중국에 브리핑했다 해가지고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주석 안보 2차장, 서두석 서두석, 예. 예. 상 이기훈, 바꾸셨습니다. 이기현 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죠. 왜 지금 탄핵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두 분을 같이 모신 게 또 명태균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모셨거든요. 그래서 현안 물론 주진우 기자님 잠깐 핸드폰 보시더니 아니요, 뭐 이렇게- 뭐 누구 전화하는지 그냥 본 예. 거예요. 근데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아 형제세요? 형제. 주 씨와 명 씨가 형제인 건 처음 몰랐어. 알았네요. 몰랐어. 제가 지금 잘 보좌하고 있습니다. 예. 받았어요. 잘 하는데 네. 왜 결정적인 것은 다 숨기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잘 드리블을 해왔는데 네. 명태균 입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윤건희 정권을 잘 지금 공격하고 있었는데 지금 잡혀가가지고 잠시 숨 고르고 있습니다. 네. 그거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구속 이후에 지금 명태균 씨 좀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받고 무릎이 있고. 아파가지고요. 예. 무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건가요? 협조는 아니고요. 워낙 방대한 내용을 말하고 갔고 그리고 예. 많은 내용을 남겼습니다. 지금 다른 증거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출한 증거, 압수수색된 증거만 해도 검찰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수사해서는 몇 달, 1년, 2년이 걸릴 수 있는 그만큼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뭘 물어보면요. 답이 길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그 건가요? 검사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네. 하시는 편이어서 검사들한테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판사한테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걱정입니다. 영장실질 제가- 심사할 때 예. 창원지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명태균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오바케파시디야. 네. 안 돼요. 네. 아무리 이 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파견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결국 김건희 특검을 하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특검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하니까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사건 두 가지로 한정했죠. 둘로 줄여줬어요. 예. 그 수사 좀 거기에서 발견되는 거 추가. 예. 특검이 하면은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진우 기자를 내가 의심하는 게 그래서 내가 형제가 아니라 한 거야. 내일 기소를 하잖아요. 네네. 착한 주진우라고 하셨는데 네. 아니, 기소를 하면. 내일 기소를 하는데 창원지검의 기소장 네. 공소장 내용에 예. 윤건희의 역할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네. 이게 그건- 관건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예.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는 걸 이미 증명하고 있고요. 와 이거 더 더불어서 개입했는지 하는 게 네. 이건 못 믿는다니까. 내가 왜 오늘 주진우 기자하고 잠깐만 같이 있어. 해요? 잠깐만 있어. 자, 더불어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한 흔적을 증거로 남겼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공개했죠. 그래서 명태균의 많은 것들 창원 산단이니 각종 청탁이니 인사청탁이니 여론조사 조작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공천에 개입했는지 선거에 개입했는지 김건희 윤석열을 수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이제 좀 제대로 말을 하네. 할바 예, 자극을 줘야 돼. 아니 두 분의 어마어마한 케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 핵심을 제가 오늘 민주당 구청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 어제 저녁에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공소장이 썼어요. 중요하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윤건희의 역할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대통령의 육성으로 김영선 좀 주어라. 공천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500만 원도 주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창원지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한다. 그렇지만은 내일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윤건희가 얼마나 개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적시되면은 윤건희 수사도 같이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당에서 특검을 논할 때 특검을 논하는 그 큰 사건이 있을 때는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그랬죠. 꾸려서 먼저 수사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특검 가기 전에 검찰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자료를 많이 축적하고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삼성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철 변호사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을 때 두 사건 다 시사인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삼성 특검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활약했고요. 국정농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지도 않고 검찰의 역량을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창원에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량을 캐파가 넘어갔다 이 얘기를 대장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왜 검찰을 향해서 특검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당신들이 수사하는 것이 미진하면은 특검으로 다 밝혀진다. 네. 그러니까 철저히 해라 하는 촉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네. 엄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공소장을 보면 특검이 더 예. 당위성을 얻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선 내일 당장 공소장에는 소위 말하는 아까 윤건이라고 계속 하셨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복잡 안 해도 다 우리 국민들이 윤건이 하면 다 알아들어요. 네, 혹시나 해서 지금 오월이 님이 너무 재밌다. 임금님 캔디님이 남철 남성남도 울고 갈 콤비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예. 그 특검법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요거를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꺼내 들었더라고요. 네. 명태균 씨 사모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취재하셨죠? 네, 제가 사모님한테도 물어봤지. 근데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보수들은 너무 하신 것 같다고 선거 때마다 다 감사하다고 하더니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더니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 모른다고 하고 막 비난하는데 홍 시장 너무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 시장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일마다 과일 상자를 보내서 새벽에 보내가지고 부산을 그렇게 떨더니 이번 일이 생기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요 대장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저는 명태균 씨 게이트를 보면서 보수의 수준을 볼 수 있었어요. 보수의 뭐 좌장이라고 얘기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새벽마다 명태균 씨한테 전화한 것은 별거 다 상의했더라고요. 별걸 다 상의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옆에서 일을 봐주는 책사가 있다 아니면 도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명태균이었어요. 거기다가 뭐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는 대통령에게 대부라는 함성득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시장 마찬가지고 오세훈 마찬가지고 보면 진짜 명태균 씨를 10분만 보면 아마 박지원 원장께서는 보자마자 집에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휘둘려서 김건희, 윤석열 모든 사람이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당하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를 도모한 걸 보면 보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진짜 너무 저열해가지고 저는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똑소리 나는 여성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소리 이명수 기자죠? 이명수 기자하고 7시 반 녹취록을 수십번. 보면은 보수가 밑에도 많아. 그렇지만 보수는 돈으로 해결해요. 이 사람들 또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예. 지금 500만 원도 주고 6천만 원도 이제 받아 나온다. 돈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나는 참 달관한 분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되면은 아래서 다 알아서 해줘. 권력기관이 알아서 해준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은 검찰, 경찰. 그것은 검찰총장 때 권력을 잡을 때의 얘기지. 지금은 미안하지만은 윤건희 정권은 하산길이에요.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지난주에 19대 다시 내려갔죠. 72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는 17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런 하향 곡선을 하고 있을 때는 엄청난 권력의 비애를 느껴요.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명태균 씨를 이제 우리 시체 말로 진짜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야, 그 녀석 진짜 난놈이야. 내가 볼 때는 난놈이야. 명태균이. 그래요? 어떻게 됐든 다양한 보수 인사들을 검찰총장도 영부인도 김종인도 오세훈도 안철수도 지금 뭐 홍준표도 이준석 한 번에 다 대표라든지 맞죠. 이준석도 다 걸렸어. 네.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김진태 김진태도 마찬가지죠. 박완수 네. 경남도지사까지. 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홍 시장 관련해서 그 과일 바구니는 오늘 이제 홍 시장이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최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마음대로 명태균에게 선물을 2번 보냈다. 명태균과 나를 엮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아무 연결된 게 없다. 샅샅이 조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펄쩍 뛰고 있는데 예.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더 관련된 그 내용들 진술도 많고요. 증거들이 많아서 이걸 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고소장을 써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빨리 예. 접수하고 홍 시장도 접수하면 이 그 친소 관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판가름이 날 건데 홍준표 시장은 지역도 같은 동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어서 굉장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라면 명태균 씨의 주장과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만 본다면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일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볼 때 딱 걸린 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3,300만 원 보냈다.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이죠. 김한정 그건 회장. 그렇게 하는 게 짝사랑하면은 남녀간의 그런 성립인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짝사랑한다 하면은 반드시 그분이 김한정 예, 김한정 회장. 그분이 오세훈 시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한다고요. 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민환 검사 출신인데 걸릴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내공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근데 명태균 씨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의 캠프에서 많이 일을 했거든요. 선거 과정에 그 누가 갖고 누가 어떤 여론조사를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보고서가 몇 개 나옵니다. 두 번째 김한정 씨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예. 명태균 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준석, 김종인 사람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도 그 서울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특별히 돈을 주지 않았어요. 누가 돈을 많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돈을 제일 많이 안 줬고 뭐 안 주는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김한정 씨가 와서 밥도 사고 어디 제주 별장에도 데려가고 어디 뒤풀이도 해주고 돈도 줬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에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도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검찰 그래요? 수사가 예. 창원지검 검찰 수사가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안 가고요. 오세훈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까도 그러잖아요. 내일 공소장에 윤건희가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초점을 오세훈 네, 다른 데로 빼고 있다고. 네. 이걸 조심해야 이거는 네,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기자 취재에 따르면 혹시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검찰에서 부른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좀 수사가 됐나요? 이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지금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서 공천 개입이나 선거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공천 개입으로 가면 이준석 얘기하고 김종인이 얘기하면 김건희, 윤석열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의 가장 본질은 공천 개입이 맞습니다. 그렇죠?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이죠. 네. 왜 공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공천 얘기를 하고 선거구로 옮기라고 하고 언제 단수를 준다고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공천 개입이죠. 오세훈이건 누구건 100번 잡아도 김건희, 윤석열을 잡아야 국민이 납득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수사가 지금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검찰 수사는 절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원지검장님. 지금 내일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써놨을 것 같은데 똑똑히 들으세요. 그게 빠지면은 무효야. 그리고 그것이 빠져 있으면은
특검의 가스라이팅이 확 퍼져요. 음.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 타는 섭에 불에 휘발유 팍 끼얹는 거예요. 네. 포함시키세요. 지금 뭐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겠는데 만약에 그 수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은 공소장의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게 담기지 않으면 아무도 이 수사를 네. 기대하지 않고요. 검찰은 더 빨리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 그렇죠. 두 분의 전망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12월 10일로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친한계 분열을 염두에 두고 미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님? 12월 10일에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 원내대책을 박성준, 김영민 수석부 대표들이 이 메시지가 좋고요. 전달력이 참 좋아요. 그런데 국민 설득을 하는데 이번에 절묘하게 12월 10일로 연기한 것은 잘했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뭐라고 하더라도 민심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네, 거기서도 시국 선언이 사제단들이 1,467명이 서명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거기에서는 서울대. 우리하고 동문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경희대학교 교수님들의 심금을 울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꽃밭이 있는 TK 경북대 교수들이 우리가 서울 가서 끌어내리겠다. 이게 지금 들꽃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퍼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이제 다 한꺼번에 하자. 시민들이요. 민주당은 6시, 뭐 시민단체는 뭐 3시, 4시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토요일 집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가자.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주제가 될 게 아니라 윤석열 퇴진으로 수위를 올리자. 그런데 지금 붙잖아요. 불이 붙고 있다. 불이 민심에 붙고 불이 있어요.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거죠? 결정적인 것은 내일이 창원지검장이 만들어 줄 거예요. 아, 내일 상황이 그런데 되면 또 잘 아시다시피 올라간다. 그러한 사건은 대검의 공안부장과 특수부장이 지휘를 하잖아요. 네. 난리라니까. 터져요. 내일 터진다. 민심이 터질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도 12월 10일에 통과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보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그럴 배짱이 없어요. 한동훈은 이해창이 아니야. 네. 창이 아니야. 배짱도 없고 간땡이도 적어요. 그리고 정치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비대위원장에서 당대표가 될 때 국민 뜻대로 하겠다. 그리고 처음에 대표가 돼서 김건희 사단 척결해라. 뭐 최상병 특검하자. 김건희 단속해라. 이러한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했는데 지난 11월 8일 기자회견을 보고 무서워. 그러니까 윤건희한테 딱 갖다 붙었어. 그리고 또 국민한테 간 보고. 저는 한동훈이랑 안 하고 간동훈이라고 해요. 간동훈이 지금 간 보고 있습니까? 간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 해야 돼요. 예,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돼야 돼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런데 변수가 있다. 제가 최근에 예. 그 상당한 국민의힘 중진들도 생각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표결에 참여할 길을 봉쇄해 버린다. 네. 예를 들면 무기명 투표를 못하게 무기명 한다. 투표를 예. 못하게 이제 3분의 2가 해야 되니까 네. 참가는 해요. 네. 참가는 하는데 명패 받고 투표지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기표소에 않는 못 방식으로. 들어가게 한다. 예. 이런 것을 만약에 획책한다고 하면은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저는 예.
이 한겨레 신문 성한영 산임 기자가 한 3주 전에 칼럼을 썼는데 잘 썼어요. 뭐냐? 김건희 특검은 언젠가는 된다. 그게 언젠가는 언젠지는 된다. 네, 그렇죠. 약간 시간이 걸릴 수 돼요. 있다. 되는데 예, 예. 안 될 수가 없어요. 민심이 끌어올리는데. 지금 민심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경제 지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지표를 보면 지난 정권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이미 5년보다도 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표가 나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달러는 강세죠. 물가는 계속 오르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있는데 우리 소득은 계속해서 제자리나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로 니네들 뭐 하고 있니? 이렇게 하고 있니? 이 얘기에서 특검을 하자. 그래서 민심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정부 여당 한동훈 대표죠. 대표죠, 지금. 한동훈 네. 대표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당 게시판에서만 누가 썼니, 진은정이니 아니니 그걸로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판단을 못 하고 있답니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정평가 72를 받는 게 예. 1등이 경제 문제로 예, 경제 지난주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예. 윤석열 경제는 이미 망조가 든 겁니다. 전 세계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2,500선 깨졌죠. 네. 환율은 오늘 또 1,400원 올라가 버리죠. 그럼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IMF에서 내년 또 경제 성장률을 1.8%로 잡아.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금년 또 경제 성장률을 2.5% 잡았던 것을 2.2%로 내렸어요. 내년 또 경제 성장률을 우리 정부에서 2.2%로 잡았던 것을 한국은행에서 2%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줄기차게 떨어져요. 연차 보세요. 지금 재래 전통시장 상가에 가면은 임대가 다 붙어 있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백성들은 임금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데 기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대고 오늘 무슨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어쩌고 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양극화 얘기해서 아이고 또 누가 윤석열 대통령 저 무식한 양반 귀를 또 붙들고 양극화 해결해야 나라가 잘 삽니다. 그 지금 그리 가는 거예요. 양극화 개념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덩치는 큰데 아무튼 귀는 참 반란기예요.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아까 이제 퇴진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또 거리에서 탄핵 이야기도 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두 분 다 탄핵 때 취재를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당시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탄핵이 1등 공신이었죠. 아, 저 국민의힘 다 설득하고 데리고 얼르고 달래고 이거 나의 촛불이라고요. 다큐멘터리 보면 잘 나옵니다. 1등 공신이었죠. 주진우 기자 그때는 감독으로 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때는 검찰이 정의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세게 수사를 하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때는 정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 한나라당인지 뭐 두 나라당인지 아무튼 그분들이 지역구를 다니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예, 새누리당 그 당시 지난 주말에 지금 4월 10일 선거 후 34번째 금기원래를 하셨군요. 한 번도 예. 빠지지 않고 갔는데 가서 달아다니면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틀렸다. 나라 망한다. 우리 아. 죽는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촉구 가두 서명을 받았는데 완도 여기에서는 77% 주민들이 아, 완도 주민 77%가 사인했다고요? 사인했어요. 박시원 의원님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진도에서는 46%, 해남에서는 37%. 아마 그래서 우리가 1등 할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인터넷으로 서명하니까 해남에서 확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끌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알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진들 만나봐도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자기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표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8표가 계속.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안철수, 김용태죠 이런 두 서너 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해서 넘어오는데 안철수 몇 의원, 표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안철수 의원도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또 약간 입장이 애매한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분은 언제나 또 간을 보시는 분이니까 간철수가 잘 하시잖아요. 제가 정치권 인사 중에 간철수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간동은 한 거예요. 그렇군. 두 명이 있습니까? 그렇죠. 간철수, 간동. 네. 아무튼 그때는 국민들 그리고 촛불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국민한테 저항하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해서 검사들도 열심히 했고 지금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예. 의원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조선일보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 국민들이 국민들은 훌륭한데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서 정치권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와중에 또 하나 또 소식이 있는 게 주 기자가 최근에 취재한 내용 중에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정호성 이제 지금도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비서관이 문거리 걸려요. 박근혜 문거리 걸려요. 그 당시도 비서관이었고 지금도 비서관인데 최순실 씨 지금은 이름 바꿔서 최서원이긴 한데 사면을 해줄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뭔가요? 그건 또 박지원 대표님 모셨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정호성이라는 사람은 지금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였냐면은 정호성의 전화기였어요. 200차례 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전화를 녹음했습니다. 너 왜 녹음했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다시 들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녹음하고 안종범 수첩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료라고 보이는 안종범 수첩이 나옵니다. 태블릿 PC도 역할을 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호성 씨가 박근혜보다 최순실한테 더 충성을 했고 그리고 그 충직한 신분권 이상도 아니었는데 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비서관으로 썼는데 최순실 씨가 직접 정호성이 있으니까 아마 사면 잘 될 거야.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잠깐만 있어봐. 정호성한테 얘기했는데 정호성이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때 병원도 왔다 갔거든. 근데 보석이든 형집행정지든 사면이든 다 해줄 거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한 내용을 정유라 씨의 목소리를 저희가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호성 씨는 최순실하고 묶여 있는 사람이고 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대통령실에 갔다는 게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갈 때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지만은 역시 달마가 동짝으로 간 이유도 알고 정호성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으로 간 이유도 최순실을 사면하겠다. 정말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이유는 있다.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면 최순실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박근혜 최순실 아니면. 근데 이제까지 수많은 국정농단 사범들을 사면해주면서도 윤 대통령이 최순실 씨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정호성의 전화가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보면은 명태균 씨 전화가 없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전화를 찾아야 된다. 그 명태균 씨 전화는 황금폰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윤석열, 윤건희 핸드폰이 바뀌었어요. 네네. 바뀌었다고 하면은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건희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이다.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 그래야 밝혀진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미동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강혜경 씨 변호인이 그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좀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왜 박지원이 폰은 그냥
껐다가면 잡아가서 포렌식하고 별거 다 잡아놓으면서 수첩도 가져가고. 그걸 또 이번에 또 바꿨어요. 아, 바꾸신 핸드폰이세요? 그 방금 버려버렸지. 좋아 보이네요. 여보세요. 그걸 가져가면 나 또 잡혀가.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어떤 재미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민주당 관련해서 또 지금 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다, 2년 유예한다 이 내용에 대한 또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찬성을 합니다. 유예 물론, 자체에 대해서. 예, 네. 유예. 물론 부자 감세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세수가 56조, 금년에 30조가 펑크가 나요. 그래서 특히 지방 재정, 지방 교부금을 못 내려보니까 아주 어려운데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돼요. 정권 교체를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DJ가 JP하고 TJ 박태준하고 합치듯 합치자. TJ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박태준 전 네, 포스코 박태준. 회장. 네, 포스코 회장. 자, 성경에도 험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라. 세계적인 반공주의자인 영국의 처칠 수상이 히틀러하고 이기기 위해서 세계적 공산주의 대장 스탈린하고 손잡아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런다고 처칠 수상이 공산주의자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권을 위해서는 유엔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이 김대중의 길을 가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갔다. 저는 그래서 물론 과세를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은 조금 기다려달라. 이것은 우리가 집권의 길을 가는 거고 김대중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 바랍니다. 그럼 다른 비명계 분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또 특강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봤어요. 예. 봤는데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런 분들은요 다 저랑 좋아요. 훌륭한 인물이에요. 또 우리 민주당의 자산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총뿌리를 윤건희한테 쏘아라. 왜 옆으로 쏘냐. 지금은 싸울 때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는 집행유예를 위증교사는 무죄를 받았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위기가 오면은 DJ가 위기가 오면은 민주당은 뭉쳤고 싸웠고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뭉쳐서 싸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가야지 괜히 무슨 대통령 선거 겨눈다고 헛짓하면 안 돼요. 사법팔극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주진우 기자는 그럼 또 다른 이제 야권 주자 중에 한 명이 12월 10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제가 뭘 뭐 판결 전망하고 그렇습니까? 네. 곤란하니까요. 저는 잘 곤란한가요? 아니 그런데 이제 주진우 기자는 조국 대표하고 친하니까 곤란하겠죠. 박지원 의원님도 가까우시잖아요. 나도 친하죠.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요. 지금 오늘 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특활비 특경비 삭감하고 예산을 이른다 하는데 이재명은 방탄할 게 없어요. 이미 검찰하고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다 끝났어요. 뭘 방탄하죠? 그리고 민주당에 BTS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탄이요? BTS? 그건 좀 무리다. 아니 그런데 그건 좀 무리였어요. 그 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할 필요 없어요. 검찰은 기소로 끝나지만은
사법부의 판단은 3심 제한이에요. 1심에 불복하면은 항소심이고 항소심에 억울하면은 상고하면 대법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여야 간섭하고 뭘 어쩐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은 하필이면 조국 대표는 12.12 이때 또 총으로 쏴볼까? 네. 그래서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만약의 경우 조국 대표가 형이 확정돼서 집행이 돼서 감옥을 가더라도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국 대표는 구속되지는 않았었죠. 지금까지는 안 되죠. 안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완주 변호사로서 감옥 3년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24개월 곱하기 8로 하면은 20개월 정도 살면은 가석방이 돼요. 그 70%도 되고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간다 하면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의연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 비난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법부 이 법은 우리 사회 근간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지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먼저 비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데 조국 대표한테 징역형이 내려진다, 선고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비극으로 다가올 겁니다. 엄청난 부담이 되죠. 네. 왜요? 만약에 그 이재명 조국이 그 재판부에서 그 과한 처벌을 받는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재명 주변은 탈탈 털고 또 털고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상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을 때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국민들은 납득할 거고 생각할 거고 그렇다면 그 김건희 그리고 또 윤석열에게 다가오는 부메랑은 그 검찰의 잣대 판결의 잣대는 더 가혹해질 거거든요. 자기들도 가요. 아, 가나요? 가야지. 어딜 가야죠. 큰 집으로 언젠가는 가야죠.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무조건 가요. 이런 식이 아니어도 가요. 네. 한동훈이 대통령인데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로운 분 같으면은 물론 김건희 여사는 감옥을 가기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술인들한테 나 감옥 가냐 네.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지금 특검을 수용해서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1년 가면은 이제 재판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임기 중에 털고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명박 박근혜도 그 누구도 자기 주변 사람의 그 의혹을 가지고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이거는 옛날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정치하기 전에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진행형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재판의 간섭에 대해서도 피의자 피고인은 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항도 하고 싸워요. 그렇지만은 집권 여당의 대표 정치적 권력 소일 위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 보세요. 자, 카운터파트인 금도도 어긋나고 정치적 금도도 이재명 대표에서 유죄 줘라. 중형 줘라. 생중계해라. 이제 여기까지도 저는 이해가 돼요. 아니, 저는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네. 아니,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가 돼. 그렇지만은 아니 재판 지연 방지 TF를 만든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의연해라.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정치 구단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지원도 20년 구형받고 12년 선고받았지만은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나 꽤 개봐야 20개월이다. 곧 휴가 갔다 온다 하는 생각으로 버텨야 돼.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5번 기소되고 6번째 법카로 또 한다. 기소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너무한다. 왜 조국 가족은 탈탈 털어서 몰살시키고 이재명 부부는 탈탈 털어서 거기까지 가냐. 그러니까 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민주당 지지도는 확 올라가고 이재명 지지도도 확 올라가잖아요. 국민이 무서워요. 저희 이번 호에 조국 대표 인터뷰가 지면에 실려 있기 때문에 관련한 또 자세한 조국 대표의 심경에 대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공소장이 나오면 민심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신 것을 또 이후에 뵙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제가 처음 했는데 그걸 이슈를 안 해. 내일 그래요? 민심 폭발한다. 공소장 나오면. 네. 예. 제목을 그걸로 달아야지. 네, 썸네일 제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절대 검찰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윤건이 네. 어떻게 이미 윤건이는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네, 개입한 걸 육성으로 증명하고 나왔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조국 대표 인터뷰에 박지원 의원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이 겪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하셔야죠. 똑똑히 취재한 거 다 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주진우 기자. 네. 진짜 훌륭한 기자 아니에요.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거의 형제간 됐던데 잘 안 나와서 지금 오늘 내가 협박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두 분 함께 조련하는 사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